세인트 로렌스 강을 지켜보는 성벽 도시 퀘벡. 곳곳에는 역사의 흔적이 배어 있고 몽모랑시 폭포가 위용을 드러내는 곳. 베이글 맛으로 뉴욕과 앞다투는 몬트리올 사람들. 섬세하고 풍미 있는 음식 문화를 즐기는데 전통 문화를 지키며 캐나다다운 예술을 키워가는 사람들. 흥겨운 산타 퍼레이드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앞서 시작하는 곳. 프랑스 샹송을 노래하고 프랑스적인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캐나다 퀘벡주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가 보자. 나는 인천공항에서 13시간 비행 끝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도착. 국내선을 이용해 퀘벡주의 몬트리올로 들어간다. 5대호의 물줄기가 퀘벡주를 관통해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세인트 로렌스 강 양쪽으로 퀘벡주의 주요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의 경계에 놓인 나이아가라 폭포. 이리호에서 나이아가라강 급류를 따라 내려온 물길이 온타리오호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물길은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세인트 로렌스 강의 물길이 오타와 강과 합류하는 지점. 몬트리올은 여기에 형성된 74개 섬 중에서 가장 큰 섬 위에 생겨난 도시다. 나는 몬트리올 전경을 보기 위해 몽루아얄 공원으로 향한다. 몽루아얄 공원은 크기와 모양새가 서울의 남산을 연상시킨다. 어디서나 공원의 아침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정상에서는 몬트리올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몽루아얄의 이름은 1535년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에게 원주민이 몽레알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단다. 몬트리올 사람들은 이곳을 어떻게 여길까? Do you know the background of Mont-Royal? Well, Montreal used to belong to the Indians. And hundreds of years ago, Indians gave it to the white people. But the Indians never imagined that today, from Mount Royal all the way down to the river, it would be all concrete and asphalt. Now, the asphalt is not very good, but yeah, that's what it is. 몬트리올의 프랑스어 발음은 몽레알이다. 도시 이름이 바로 이 몽루아얄 산 이름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자크 카르티의 다리가 세인트 로렌스 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구시가지로 향하는 길, 마치 파리의 어느 뒷골목을 연상시킨다.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구시가지는 노트르담 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몬트리올의 선구자 메조네브의 동상이 서 있는 담 광장은 몬트리올 관광의 1번지다. 이곳에서 최고의 구경거리는 노트르담 바실리카 성당. 고딕 양식으로 외관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흡사하다. 노트르담 성당은 내부가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다. 둥근 천장으로 이어진 제단 뒤편의 신비로운 청색과 화려한 황금빛이 뛰어난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은은한 황금빛 목조각 사이로 자연광과 인공 조명들이 잘 조화된 스테인드 글라스가 두드러진다. Also very unusual. The Notre Dame Basilica looks like there's gold paint, but it's not gold paint, it's 24 karat gold leaf. The stained glass windows that you see talk about Montreal's history, not religious stories. 뒤쪽의 파이프 오르간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것으로 파이프 수가 7,000개나 된단다. 캐나다의 유명 여가수 셀린 디온이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노트르담 성당의 건축 배경과 역사에 대한 영상물이 상연되고 있다. 노트르담 거리에 있는 자크 카르띠에 광장. 넬슨 제독 원주탑을 마주하고 시청 건물이 있다. 1967년 이곳을 방문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발코니에서 군중을 향해 자유 쾌백 만세를 외쳐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자크 카르띠에 광장을 가로지르는 생폴 거리. 근사한 레스토랑과 갤러리 등이 밀집된 곳이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다. 날씨는 이미 초겨울. 거리의 악사가 여행객의 쓸쓸함을 달래준다.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생비아테르 거리. 몬트리올 사람들이 자랑하는 베이글 빵집을 찾았다. 내부에 들어서자 입구에서부터 기사와 사진들이 유명세를 드러낸다.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 중 하나란다. 즉석에서 구워내는 베이글은 쉴 새 없이 팔려나간다. 3 dozen. 3 dozen. 3 dozen. Is that, Yeah. how often do you come here? to Once buy? a week. Once a week? Yeah. I love bagel. Why? Do you love? It's good. It's the best. Do you like? Yeah, of course. You grew up in Montreal or you grew up eating bagels? No, you're gonna go out and have dinner first. Is there any feature of this bagel? Any feature? A feature? fresh. Yeah. Well, they're boiled in Montreal, so they're very special in Montreal. The New York ones are terrible because in Montreal we boil our bagels and it makes them very good. 이곳 베이글 맛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다. 이쯤 되면 생활의 달인이 따로 없다. 이곳에서 일한 지 15년 됐다는 윌슨 씨는 솜씨를 다시 보여주겠단다. 2 round cut roll. Now we cut. In a day, how many bagels do you make? I make in a minute. My record is 38. 1 minute, 1 minute. 38 bagels. But we have to make 44 bagels every 4 or 5 minutes. Put in the hot water there with honey. They go here 5 minutes. 이 빵집의 맛의 비결은 꿀이 들어간 뜨거운 물에 5분간 끓이고 화덕에서 바로 구워내는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는 것은 참깨를 듬뿍 묻힌 베이글. 화덕에서 나는 구수하고 은은한 빵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가게에는 9종류의 베이글이 있다. 가격은 12개에 8,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다. 맛은 어떨까?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베이글하고 또 맛이 완전 다르네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워 식감이 아주 좋았다. 1957년에 이곳에서 창업해 현재 몬트리올 시내에 6개의 지점이 있다고 한다. 때마침 몬트리올의 맛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130여 개의 시내 레스토랑이 참여해 새로운 메뉴도 소개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준다. 나는 쾌백적인 맛을 보여준다는 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주방에는 요리사들의 손길이 바쁘다. 이곳의 주 메뉴는 쇠고기 스테이크와 푸아그라를 곁들여 메이플 시럽을 뿌린 요리. 축제 기간 중에는 풀코스 요리를 4만 원 이하에서 즐길 수 있단다. C'est excellent. Et c'est comment c'est quoi exactement à chaque? Moi, c'est une bavette de bœuf. OK. Et puis, j'ai fait rajouter le foie gras par-dessus. Donc, j'ai un extra de foie gras. Le foie gras, il est excellent. Il est moelleux, il est excellent. 달콤한 메이플 시럽과 푸아그라가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 Est-ce que vous essayez d'aller d'autre part pendant tout le festival? Bon, habituellement, on est les quatre ensemble, oui. Habituellement, oui. On aime bien savourer des bons repas ensemble. On aime bien venir au restaurant ensemble pour essayer certains restaurants, spécialement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 s'est perçu qu'on partageait La passion du repas. Excellent, ça. Oui, non. Et voilà. 이 레스토랑은 내게 아주 쾌백적인 푸아그라 요리를 소개했다. 말하자면 프랑스적인 것과 쾌백적인 것의 만남이다. 요리사는 칼집을 낸 거위 간을 소금과 후추를 뿌려 오리기름에 튀긴 후 돼지 기름살 조각과 자두 퓨레를 함께 볶아 튀긴 설탕, 당근과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푸아그라 요리를 선보였다. Venez absolument le manger, c'est vraiment incroyable. Le foie gras est nourri au maïs entier. C'est un des seuls au Québec. Donc, si vous êtes prêt à venir de la Corée, c'est vraiment parfait. Excellent. 이 복합적인 요리는 과연 어떤 맛일까?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과 입안에서 녹아드는 기름진 푸아그라가 목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넘어간다. 요란한 행사가 아닌 실제적인 맛을 즐기는 몬트리올 맛 축제였다. 몬트리올은 우리에게 올림픽으로 각인돼 있다. 1976년 양정모 선수가 해방 후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낸 곳이기 때문이다. 사이클 경기장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바이오돔을 찾았다. 입구에서부터 마치 열대 우림 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준다. 1992년에 개관한 이곳은 실내 생태 전시관이다. 북미와 남미 대륙의 5지역을 대표하는 동물과 식물, 토양, 환경 등 생태계가 재현돼 있다. 바이오돔에는 동물 230여 종, 식물 750여 종이 있다고 한다. 곳곳에서 생태 안내 도우미가 관람을 도와준다. You know, in Canada, it'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ic sites. So during between May and September, October, half of our visitors are from all over the world. 역시 동물들의 재롱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 북미 동물을 대표한다는 비버 녀석이 연신 재롱을 떨자 관람객들은 시선을 떼지 못한다. Oh yes, Montreal. Montreal or the Quebec and yeah, Montreal. The Biodome. Yeah, we came here about 4 times a year. Smile. 세인트 로렌스만 전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대형 수족관에는 수백 종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퀘벡주의 환경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People like it because it's different. Animals are not in cages, and we don't make shows like a circus with the animals. That's what people like it, and they learn abou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과 생태 교육의 장이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수업도 운영하고 있단다.
And we are member of Biodome, so we came here 10 times per year to see the animals, and the kids love that. 몬트리올 시는 올림픽을 치른 후 스타디움 활용 문제로 고민이었는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바이오돔이었다고 한다. 몬트리올 바이오돔은 대형 이벤트를 많이 치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었다. 몬트리올시 외곽 서쪽의 리고산으로 향한다. 단풍나무가 끝없이 이어진다. 퀘벡주는 캐나다 메이플 시럽의 80%를 생산하는 곳. 내가 찾은 곳은 메이플 시럽을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농장. 단풍나무 숲속에 퀘벡의 전통 집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다. 루라 불리는 늑대개와 함께 살고 있는 피에르 포셰 씨가 이 농원의 주인이다. 그는 루가 80%는 늑대, 20%는 허스키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소개했다. So this is a maple forest. Come inside, I'll show you how we make maple syrup. 주인은 곧장 메이플 시럽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겠다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So of course it has a big fire in it. So in springtime, in March, we drill a hole in the tree with a brace and bit. We do this the old-fashioned way, like this, and then we put the spigot in the topping. The spigot goes past the bark into the wood only this deep, so it doesn't hurt the health of the tree. So that's the spigot, and put it there. And then we hitch up the pail. Freezing nights and thawing days. Freezing at night and thawing in the daytime. The sap drips in the bucket. Drip, drip. Like the pitcher. Focus on the pitcher, the drop, the maple water. 단풍나무 수액 채취율은 한국의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 눈이 많은 지역이라 옛날에는 설피를 신고 수액을 채취했단다. 40리터의 수액을 끓이면 1리터의 달콤한 시럽이 나온다고 한다. 포셰 씨는 시럽 제품 전시장으로 안내해 줬다. Maple syrup in different forms. 그가 만든 제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This is maple pearl. White chocolate with maple syrup. This is dark chocolate with maple syrup. If I take it, taste it. Take with you. And for the kids, we have a. 시럽을 비롯해 초콜릿, 버터, 사탕, 샐러드 드레싱 등 시럽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석유 램프를 켠 식당. 포셰 씨는 캐나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팬케이크를 대접했다. Maple sugar. 메이플 설탕이 들어간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별미라며 권한다. More delicious. Yeah. Yeah, and most of them use pipelines and pumps and all the modern way of making syrup. I kept the traditional way because I want to keep that whole place is traditional. So I want to be true to all what I'm doing. You know. You do not follow the fashion. No. 제대로 만든 시럽은 암갈색이 난다고 한다. 포셰 씨는 수줍은 듯 자신의 기사를 소개했다. 퀘벡인의 전통적인 삶을 지켜가는 이 농장은 캐나다 체험 유산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포셰 씨는 아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페리호가 매 20분마다 두 도시를 오가는 세인트 로렌스 강. 건너편 레비시와 마주보고 있는 퀘벡시는 성벽의 도시이자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이다.
구시가지는 북미에서 유일하게 성벽으로 둘러져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보존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17, 18세기 시가지와 고색 장렬한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작은 프랑스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다.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푸니쿨라가 이어준다. 푸니쿨라 안에서는 강 너머 도시 레비시와 세인트 로렌스 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위로 올라오면 샤토 프롱트낙을 배경으로 테라스가 놓여있다. 뛰어난 전망을 보여주는 이곳은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휴식의 공간이다. 퀘벡시의 개척자 샹플랭 기념탑과 마주한 샤토 프롱트낙은 퀘벡시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이 호텔은 웅장한 위용 때문에 성으로 불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전략 회의를 한 곳으로도 유명하단다. 건물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눈길을 잡는다. 5층 높이의 실물 크기의 벽화는 화려하고 생생하다. 자크 카르띠에, 샹플랭 등 퀘벡의 중요한 16명의 인물들을 묘사해 퀘벡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레스토랑이 들어선 생루이 거리,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나무 이 둥치 밑에 이 포탄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이 전쟁 때 흔적이라고 그럽니다. 25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란다. 포탄이 날아다녔을 당시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퀘벡 요새로 올랐다. 위압적인 대포가 세인트 로렌스 강 쪽을 향하고 있다. The Citadel of Quebec was built during the British period by the British because at the time what they were concerned about was that the Americans will come through. The American came twice. The first time was in 1775-76 and again in 1812. So after that, the fortress here was built and it was obviously never invaded because the American never came back after. That's right. 퀘벡 요새는 당시 유럽의 요새처럼 별 모양으로 지어졌다. 강폭이 가장 좁아지는 곳에 위치한 요새는 내륙으로 들어오는 적함을 물리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같았다. 이곳에서는 매일 정오, 미사를 날리는 포를 쏜다. 아주 오랜 전통이란다. All right, now just in the front here we see the Plains of Abrahams where the famous battle happened in 1759. The Citadel of Quebec is actually overlooking this Plains of Abrahams. 아브라함 평원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장소다. 1759년 새벽 영국군은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부터 몰래 아브라함 평원으로 잠입한다. 캐나다 보초가 망을 보다 잠들었던 틈을 탄 것이다. 프랑스군이 기습 공격을 받고 15분 만에 전투는 영국군의 승리로 끝났다. 이 전투를 계기로 영국 정권으로 바뀌게 된다. 클레어 씨는 캐나다의 역사를 재미있게 나타냈다. 프랑스에서 영국, 지금의 캐나다로 이어진 역사다. 아브라함 평원은 지금은 전장공원으로 매년 여름이면 관광객을 위해 당시의 전투 상황이 재현되곤 한단다. 어둠이 내린 퀘벡의 밤은 아름다웠다. 다음 날 퀘벡시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몽모랑시 폭포 공원으로 향했다. 세인트 로렌스 강변에 위치한 몽모랑시 폭포의 위용이 바로 드러난다.
몽모랑시 폭포의 낙차는 83m로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30m나 더 높다고 한다. Korea. So. 프랑스에서 왔다는 관광객이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무척 반가워한다. Flavie is fan Korea. Among Korean movie star or singers, who do you like best? CL and G-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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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21. The 21. Qu'est-ce que t'aimes d'autre en Corée? Big Bang. You know, it's a Gangnam Style. Yes! Could you show me a little bit? K-팝의 위력이 역시 대단하다. 이제 한국인은 여행 중 비교적 쉽게 외국인과 화제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관광용 케이블카는 시즌이 끝나 운항을 멈추고 정비에 들어갔단다. 공원 한쪽으로 폭포 위로 향하는 계단이 나 있다. 계단 중간중간에 설치된 전망대. 모두들 사진 한 컷을 찍고 가는 곳이다. How do you feel to see the Montmorency? They're beautiful. Very good. Yes, very powerful. Scary. Scary. Where are you from? New York. Just outside New York City. Your first time here? New Rochelle. First time here, yes. Don't speak French. Do you speak French? It's very hard here not being able to speak French. Or Korean. 폭포 위에 걸려있는 다리로 사람들이 다닌다. 정말 아찔한 모습이다. 동쪽에서 흘러오는 몽모랑시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 흘러들면서 폭포가 생긴다. 겁이 나서 오래 쳐다볼 수가 없다. 몽모랑시 폭포는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 다리에서는 오를레앙 섬과 연결되는 다리가 보인다. 폭포 구경을 끝내고 오를레앙 섬으로 향한다. 오를레앙 섬은 바쿠스 섬으로도 불린다. 처음 이곳에 상륙한 자크 까르티에가 섬에 많이 있던 포도나무를 보고 붙인 지명이란다. 오를레앙 섬은 퀘벡의 식재료 창고로 불리는 곳이다. 포도, 사과, 딸기 등 갖가지 과일과 호박, 옥수수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풍요로운 땅이다. 깨끗하게 단장된 농가들이 무척 인상적이다. 나는 사과로 아이스 사이다를 만드는 농장을 방문했다. 농장 전시장에 연로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관광단이 몰려들었다. 나이가 지긋한 관광객들이 아이스 사이다에 관심을 보인다. Taste good? C'est bon.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So this is what? This is the 이곳의 사이다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이 들어있는 과일주를 말한다. We come to Quebec City every year and to visit because it's a beautiful, beautiful city. Very clean, good air, nice people, good things to see. 전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과 사이다 제품들이 눈길을 끈다.
We have 3 ice cider. The ice cider is different of the regular cider. It's made with frozen apple. It's like an ice wine. We have the regular ice, sparkling ice cider, a special reserve. It's old aging 3 years in barrel. Jelly. We have 4 사과 아이스 사이다 외에도 jelly made 젤리와 with cider. 버터, 잼, We have 2 머스터드 type 등 of, 다양한 사과 mustard, 제품을 both 만들어내고 apple 있다. juice and maple syrup. And this is 10% of alcohol. 사과로 만든 아이스 사이다 맛은 어떨까? 달콤하고 부드러워 10도나 된다는 알코올 도수를 느낄 수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다하고 좀 다른 거네 역시. 주인 산드라 씨가 사과 냉장실로 안내했다. 냉장실에는 올 10월에 수확한 사과들이 저장돼 있다. It's here we put the apple for waiting period before pressing. Because if we let the apple in the trees, we have lots of problem with the deer, and they comes in the orchard and they eat the apples. And in December or January, we take the case and we put outside for freeze. It's 1 week with minus 10 degrees. 아이스 사이다 제조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얼린 사과를 프레스로 짜내 3주에서 6주간 발효시켜 6개월에서 1년간 숙성시키면 된다. Yeah. The property started in the Chemin Royal began and finished when Saint Laurent began. It's 6 acres of production of apple trees. 빌로도 농장은 15종류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오를레앙 섬은 토양이 좋아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산드라 씨가 농산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상들을 보여주었다. 이제 아이스 사이다로 유명한 농장이 됐단다. 산드라 씨는 크리스마스 특수 준비 때문에 자리를 비운 농장 가족을 소개했다. 시부모 빌로도 씨 부부는 1976년에 이곳에서 사과 농장을 시작했단다. 지금은 농장이 커져 산드라 씨 부부는 시어른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산드라 씨는 당차고 듬직한 여성이었다. 농장 구경을 마친 나는 차로 오를레앙 섬을 둘러보기로 했다. 강변으로 멋진 별장들이 늘어서 있다. 한적하고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퀘벡, 몬트리올 등 도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은 별장을 두고 있다고 한다. 섬 중앙으로 펼쳐진 초지에 그림 같은 집과 예쁘게 단장된 창고가 인상적인 곳. 오를레앙 섬은 이상적인 농촌 같았다. 퀘벡시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샤를르부아 지방의 베생폴은 퀘벡 예술의 중심이다. 갤러리들이 늘어선 거리가 이곳이 미술의 고장임을 보여준다. 캐나다 미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한 미술관을 찾았다. 유명한 화가의 집을 미술관으로 만든 곳이다. 미술관으로 들어서자 미술관장인 스타인 씨가 바로 그림들을 소개해준다. Is Chantal Julien. It's the same artist, Breton. This is Breton. 캐나다의 자연과 샤를르부아 지방의 고유한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 전시돼 있다. And this is now. This is from his personal collection. This is in this area in Charlevoix, and it is a typical Charlevoix houses, mansards, dormers, very colorful without being aggressive, and very cheerful. Very beautiful. 캐나다의 자연과 풍경을 그린 그림들은 캐나다 미술에서 하나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전통은 예술이 그 나라의 대지 속에서 자라고 꽃 피워야 한다고 주창한 7인의 화가들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They like Baie Saint-Paul because of the light. There's a lot of the light, the colors, and the scenery. The mountains, the river, it's very beautiful. It is because of them that art started in Baie Saint-Paul in this house and then spread all over Charlevoix. He was 80 here, 80 years of age, 8 years old. 현재 미술관이 자신의 집이었던 르네리사는 이들과 함께 캐나다 미술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자 했던 화가였다. This is the studio of René Richard.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인 씨는 르네리샤의 스튜디오를 소개했다. 르네리샤는 이곳에서 7인의 화가들과 함께 캐나다 미술의 미래를 얘기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스튜디오에 있는 그의 그림들은 샤를르부아 지역의 자연과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스타인 씨는 미술관 뒤뜰의 풍경이 아름답다며 안내를 했다.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 흘러드는 개울과 마을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여행은 역시 만남이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스타인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마침 산타 퍼레이드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은 도시는 리비에르 뒤루. 공원 한켠에 마련된 연회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C'est la fête de Noël à Rivière-du-Loup. Et vous venez de où? Vous êtes du Japon? De la Corée? Du sud ou du nord? Du sud. Ok, c'est bien. Bienvenue en tout cas. Nous sommes les Québécois ici. Comment ça va? Ça va bien? Ça va très bien. 크리스마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산타 퍼레이드를 앞두고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다. 일곱 시 반부터 산타 퍼레이드가 시작된단다. 거리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 Your sister? Yes. Just the same looking. It's the first one of the year. There's others Christmas parade in December, like in Quebec City, in Montreal, and elsewhere. But it's the first one in the province of the year. 광대 분장의 피에로가 등장하고 산타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11월) 중순인데도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축제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 각종 직능단체들을 상징하는 차량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쾌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번 행사에는 62개 직능단체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축하 퍼레이드가 펼쳐지자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다.
qu'est-ce que vous aimez de la parade? Ben, les lumières, les chansons, c'est beau, ils sont tous habillés, puis ça nous prépare à Noël. C'est sûr que j'ai une préférence pour le festival country de Saint-Antonin. C'est mon petit bon village à moi.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강남스타일은 지구촌 최고의 히트송이다. 강남스타일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산타클로스 마차를 끝으로 이날 3.5km 산타 퍼레이드 행사는 9시 반에 모두 끝났다. 퍼레이드 총 참가 인원이 15,000명이나 됐단다. 사람들은 뒤풀이 행사로 흥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화려한 축포와 함께 모두 끝났다. 가스펠만으로 가는 길목의 중심 도시 리무스키. 이곳엔 오래된 등대가 있다. 그리고 그 곁으로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박물관이 있다.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는 1912년 1,400명의 사망자를 낸 타이타닉호에 이어 2년 뒤 해난 사고로 침몰한 배다. 1914년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일어난 해난 사상 두 번째로 큰 침몰 사고였다. One of the most luxurious and fast, really fast ship, 22 knots. So it was really, really fast, and can join Liverpool in Great Britain to Quebec City in Quebec in 6 days. 이 박물관은 침몰한 배에서 인양된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 100점이 넘는 전시물이 있고 다이버들이 지금도 해저 유물을 건져오고 있단다. And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are maybe the engine room telegraph to transmit the order from the wheelhouse to the engine room. 유물들은 원래 있던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전시돼 이해하기가 편하다. 1등실에서 인양된 유물들을 보면 당시 이 배가 얼마나 호화로웠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전시실 한켠은 사고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분 단위로 알 수 있게 녹음 설명과 그림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는 불과 14분 만에 침몰해버렸고 1,012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엄청난 사고를 지켜보았을 페르곳 등대에 올랐다. 오. 128개의 원추형 계단을 오르자 드디어 신호등이 나온다. 사람 키보다 큰 신호등이다. 배가 난파한 지점은 등대로부터 북동쪽으로 13km, 해안에서 7km 떨어진 곳이다. 물속에는 아직도 난파한 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는 이 등대의 정박을 알린 직후 안개로 인해 옆으로 다가온 배가 옆구리를 들이박자 순식간에 침몰해버린 것이다. Most of the victims are from the second and third class, so deeper in the ship, and they had no chance to get out because the ship sank too fast. 마치 바다와 같은 세인트 로렌스 강 하구.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다. 나는 등대 뒤로 펼쳐진 노을을 바라보며 세인트 로렌스 강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
퀘벡시로 되돌아가는 길, 첫눈이 내렸다. 어느새 퀘벡의 긴 겨울이 성큼 다가와 버렸다. 눈보라 속 마차가 겨울의 서정을 더해준다. 아쉬운 마지막 밤, 난 특별한 공연을 보고 싶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일대기를 그린 공연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작은 테이블이 놓여있는 객석이 흥미롭다. 에디트 피아프의 일대기를 그녀의 노래를 중심으로 엮은 공연이다. 프랑스에서 올해 히트한 공연이 이번에 퀘벡시로 온 것이란다. 시대성을 살린 무대와 의상 그리고 노래만으로 이어지는 공연이 퍽 참신하다. 흥겨운 노래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마침내 에디트 피아프의 최고의 히트송인 장밋빛 인생이 흘러나오면서 관객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자 가수는 객석으로 내려와 함께 노래했다. 마치 파리의 어느 객석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프랑스 문화권 퀘벡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기에 앞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퀘벡주 여행 도중 내내 눈에 들어온 차량 번호판에 붙은 프랑스어 글귀였다. 나는 기억한다를 뜻하는 주머 수비앙. 이 글귀를 왜 붙이고 다닐까? 마침 공항으로 들어온 퀘벡 시민에게 그 의미를 물어봤다. 주머 수비앙? To not forget where we came from and where we go. If I know where I come from, I know where I go. 프랑스의 말과 문화를 지켜온 자부심을 담은 글귀였다. 퀘벡 사람들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이 한 글귀가 모두 보여주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